여러분 안녕하세요. 썰마마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투자개미입니다. 늘 조심스러워서 나 자신만 믿고 살면서 투자를 하니 죽으나 사나 왕개미일 수밖에 없지요. 저는 안 먹고 안 쓰고 아끼고 또 아끼고 하는 쪽보다는 내가 쓰고 싶은 것 다 쓰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 월급만 파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필요한 돈만큼 일을 더 찾아서 다중잡을 투자하는 편입니다. 지나고 보니 투자는 멀리서 찾지 말고 자기가 현재 처해진 환경을 응용하여 투자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저의 첫 시드머니 투자는 1개월에서 2개월에 한 번씩 일본에서 서울 본사에 와서 업무 보고하는 환경이 제 환경이었지요. 그 무렵 마침 서울에서 유수를 들었는데 일본 천황이 쓰러져서 혼수 상태가 되었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동대문 시장에 들려 검정 넥타이를 3단 항공 가방으로 잔뜩 샀으니 아마 500~600장 정도는 실컷 될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나는 한국에 올 때마다 검정 넥타이를 사다 동경집에 쌓아 놓았지요. 그것도 한 2년 가까이 되니 넥타이가 방을 폐쇄할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검정 넥타이 때문에 좁은 집구석의 방 하나를 폐쇄하고 거실에서 쭈그리고 자는데 행동거지를 보고 있던 가족들은 혹시 병원 진찰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 저를 걱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본 천황이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즉 검정 넥타이가 불티나게 팔릴 날이 온 것이지요. 저는 우에노의 재래시장업자한테 연락하여 양심에 찔릴 정도로 많은 돈을 받고 검정 넥타이를 다 넘겼습니다. 나는 검정 넥타이 한 건으로 시드머니가 충분히 생겼고 이후부터는 내가 언제라도 비행기 타고 싶을 때는 항공료 때문에 쩔쩔매는 일은 신경 안 쓰고 자주 한국집을 들락거렸지요. 저는 단신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고독한 환경 때문에 저한테는 한 가지 좋은 습관이 생겼는데 그것은 더 읽을 면이 없을 정도로 신문을 꼼꼼히 보는 그런 습관입니다. 이는 한국 경제 흐름을 제 머릿속에 담아두는 데는 최고였지요. 그리고 국내외 경제 흐름에 맥이 잡힌 순간에 주식시장 진입을 하면서 저는 D증권회사에 부탁하여 먼저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타켓은 그룹 회사의 계열사 주식 중 비상장 주식을 기준으로 언제라도 상장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초점을 두었죠. 예상대로 주식 찌라시에서 헛소문일망정 상장할 것이라는 소문만 나와도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잘 올라갔습니다. 내가 한 달에 월급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인데 주식이 하루에도 몇 천만 원씩 올라가니 이런 비상장 주식이 진짜 돈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어서 한번 슬쩍 매도도 해 보았습니다. 수억이 통장에 들어와서 빼서 써보니 돈은 진짜 돈이더라고요. 저는 제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매입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자고 전화를 했더니 네? 양도소득세 신고요? 당신 혹시 교포 아니세요? 아니 세상에 어떤 바보가 비상장 주식을 양도소득세 신고를 다 합니까? 아 그래요? 신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요. 우리뿐만 아니라 양도세 신고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저는 한 가지 배우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비상장 주식 매각한 일부 현금으로 본격적으로 주식 거래를 했지요. D증권사의 딜러들은 열심히 저평가된 주식을 저에게 추천해 주었는데 1분에 100마디씩 떠들어대니 오히려 무슨 말을 들었는지 듣고도 헷갈렸습니다. 그러던 중 교수님을 통해 강남 왕개미 회장님을 소개받아 주식 투자 경험에 대하여 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쇠고집 철학이 있어서 주식시장 그래프를 보고 수학적으로 꼭지점을 찾아 계산을 하는 게 맞는다면 빌딩을 설계하는 공학 박사들은 모두가 재벌이 됐겠네. 특히 증권회사의 딜러들은 집안에서 돈이 썩어서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현실이 제 눈에는 수학적인 계산은 믿기 어렵다고 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세무서에서 비상장 주식 양도한 소득세를 5천만 원이나 추징당했습니다. 그 누군지도 모르는 주식 매입자의 말 신봉하고 자진 신고 누락을 하였다가 탈세자가 되었는데 너무나 놀라서 제 눈에는 별이 튀었지요. 우선 교포라서 출국금지 당하기 전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숨에 세무서까지 쫓아 뛰어갔습니다. 제 주식 매입자가 신고를 안 하는 거라고 못하게 하여 신고를 안 했다고 사과를 하자 세무서에서는 상장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비상장 주식은 있다는 설명이 끝나기가 무섭게 찍소리 안 하고 인정과세를 전액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입자에게 엿먹은 게 화가 나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열심히 매입자를 찾아서 인적사항을 날벼락 좀 맞으라고 세무서에 알려주었지요. 그리고 매입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제가 외국 국적이라 국세청에 추적당해 자기까지 세금 날벼락 맞았다고 펄펄 뛰면서 난리 구슬해서 저도 욕 좀 실컷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국가에 낸 세금이 너무나 아까워서 따발총 쏘듯 욕하는 졸부를 보니 이해가 잘 안 돼서 좀 기분이 꿀꿀했습니다. 나는 더 욕벌이를 안 하기 위하여 국내 시장의 일반 상황도 공부할 겸 교수님이 소개하여 주신 강남 왕개미 회장과 D증권사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강하게 추천하는 주식은 하나도 매입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수학 공식은 수학에나 필요한 것이고 나는 내 개똥 철학으로 초이스하는 것만 매입하는 식의 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즉 투자는 자기 오감의 감각이라고나 할까요? 1차적으로 나는 파라다이스 주식을 많이 매입했습니다. 그러자 딜러와 강남 왕개미 회장이 너무너무 걱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주식이라고는 처음 해보는 왕초보인 제가 딜러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고요. 내가 매입한 파라다이스 주가는 1년 이상 거의 매일 올랐고 저는 제법 큰 돈을 쥐었습니다. 2년쯤 지나자 강남 왕개미 회장님과 D증권사의 딜러가 이렇게 묻더군요. 파라다이스는 유명하지 않은데 왜 그 주식에 투자를 결정했느냐고요. 그래서 제 개똥 철학을 말해 주었지요. 제가요, 신문을 보다 보니 중국인들이 곧 한국 입국 비자가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기사를 보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중국인이 한국 입국이 자유로워지면 일단 부자들이 먼저 들어오겠지? 라고요. 부자들이 놀러 들어오면 일단 가는 곳은 워커힐 카지노일 테고 카지노 회사가 파라다이스 주식회사라서 파라다이스에 투자를 결심한 거예요. 라고요. 제가 주식을 투자한 방법은 맥락이 위처럼 모두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오르면 부동산을 제일 많이 보유한 대한통운 주식을 샀고 빌딩이 무섭게 올라가니 현대 엘리베이터 주식을 샀고 신문 일면에 이건희 회장님이 딸 2명과 나란히 나와서 딸 자랑하는 것만으로 제일 모직 주식에 매입하는 그냥 개똥 철학 투자요. 즉 주먹구구식 감각 투자였습니다. 그런 투자는 신기하게도 딜러나 강남 왕개미 회장이 추천해주는 주식 투자보다는 한 번도 실패 없는 좋은 수익을 냈지요. 얼마 안 가지고 투자한 돈이 50억이 넘어가면서 저도 그렇게 왕개미 대열에 끼었습니다. 강남 왕개미 회장님은 빌딩 2개 정도 가지고 있는 재벌 라인에 들어선 분이십니다.
그 강남 왕개미 회장님은 저의 이런 주먹구구식의 분석을 좋아하셨고 투자도 하여 오히려 내 쪽에서 수익도 내드렸습니다. 늘 왕개미 회장님의 포트폴리오는 빌딩 50%와 주식 투자 25% 그리고 현금 25% 보유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최고 이상적이시다고 하셨지요. 세입자가 급하게 보증금 빼달라고 하면 바로 주식 처분해서 빼주고 세가 빠지면 다시 주식으로 돌리니 경험상 제일 좋은 라이프 스타일이라 하셨습니다. 어느 날 강남 왕개미 회장님은 제 개똥 철학 덕분에 돈 좀 벌었다고 점심이나 같이 먹자고 하여 우리 집과 가까운 송추 유원지 꽁탕집으로 예약을 하였습니다. 회장님은 굳이 자동차 2대로 가지 말고 지나가다 태울 테니 집 도로변에서 기다리라고 하여 존경하는 교수님이 소개시켜 주신 분이고 2년 정도 주식도 같이 하였으니 아무 생각 없이 왕개미 회장님이 운전하는 차를 동승하고 송추 꽁탕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개미 회장님이 실성을 했는지 송추 계곡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자동차 핸들을 꺾어 러브 호텔로 들어서려는 순간 나는 아차 쇼크를 받고 왼손으로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힘껏 꺾다가 자동차가 건물과 충돌하기 바로 직전에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순간 경찰에 신고를 하려다가 소개해 주신 교수님의 얼굴과 나 역시 애도 아니고 서로 무안하지는 않게 해결을 하기 위하여 감정을 감추고 강남 왕개미 졸부 회장에게 내 시간 좀 투자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회장님, 우리가 뭐 동물도 아니고 어떻게 아침부터 자 우리 한번 잡시다 그러고 호텔을 들어갑니까? 일단 예약한 식당이 여기서 가까우니 저랑 꽁탕과 막걸리 한 잔 먼저 하고 나서 좋은 곳으로 이동하시지요. 차 앞면에 머리를 박은 내가 그렇게 말하자 바로 헬렐레해진 강남 왕개미 회장님을 모시고 꽁탕집으로 갔습니다. 나는 꽁탕집에 도착해서 바로 아는 언니한테 SOS를 알리고 꽁 먹으면서 기다릴 테니 얼른 당장 빨리 나를 데리러 오라고 구원 요청을 했습니다. 신나게 호들갑을 떨면서 꽁탕을 먹는 왕개미 회장님은 다음 달에 저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18층짜리 초호화 크루즈를 타고 알래스카 일주를 시작으로 전 세계 일주를 같이 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강남 재벌이다 보니 여자는 지천에 깔렸는데 이 여자들이 입만 벌리면 돈 타령이고 얼굴만 마주쳐도 돈 타령하는 여자밖에 없는데 저는 아주 신선하다고 하던가 뭐라던가 혼자 흥분해서 떠드는데 간격 맞춰 추임새를 가끔씩 넣어드렸지요. 그런 개 짖는 소리를 1시간 반 정도 듣고 있었더니 반가운 언니가 도착하여 밖에서 저를 부르는 것입니다. 회장님, 꽁고기 먹고 나서 제가 좋은 곳으로 가자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시지요. 제 언니가 도착했거든요. 아니, 좋은 데 간다고 했잖아요. 약속대로 좋은 곳. 그게 나는 우리 집이에요, 회장님. 저는 언니 차로 좋은 곳 집으로 갑니다. 아니, 우리 같이 가야지. 회장님, 저는 같이 간다는 약속은 안 했는데요. 라고 인사드리고 아는 언니 차로 집으로 무사히는 맞지만 나로서는 너무나 큰 충격이 어떻게 그런 변태를 다 제 교수님이 소개하셨을까. 참 실망스러웠지만 교수님께 따진다는 것도 성숙하지 않고 그날부터 나는 왕개미 회장의 수신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이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하여 만나서 한참 식사 중에 글쎄 강남 왕개미 회장님이 중간에 합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왕개미 회장이 자기가 온다고
저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셔서 일부러 말을 안 했다고 하십니다. 제가 왕개미 회장한테 붙잡힌 것이지요. 우리는 교수님 앞에서는 주식 이야기로 꽃을 피웠지만 저 왕개미 자식이 순진한 교수님을 통해 왜 나를 불러냈는지는 설명이 필요 없었죠. 저 늙은 왕개미 한 마리 따돌리는 거야 나로서는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화장실을 가자 때는 이때다 싶은 왕개미 회장님께서 재성씨, 내가 재성씨를 못 잡을 줄 알았지요? 아, 네. 회장님 능력으로 나를 러브호텔 안에까지 데리고 들어갔다도 놓쳤는데 그런 실력으로 어떻게 저를 잡으시게요? 이따 교수님 가시면 우리 둘만 남지 않습니까? 제가 회장님 앞에 있는 것 뿐이지 아직 잡혔다고는 볼 수 없죠. 교수님이 자리로 돌아온 후 나는 종합적인 주식 투자에 대하여 교수님께 브리핑을 했습니다. 교수님, 제 주식 투자의 이론은 우리 같은 초보자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딜러를 의존하려면 처음부터 주식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서민은 10년 주기에 장타를 하는 쪽이 좋고 그게 안전하고 저도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반드시 10년에 한 번꼴로 주식 지수가 곤두박질 칠 때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아무거나 매입해도 회복하면서 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르면 빠져나오는 투자가 서민들이 큰 돈도 벌고 안전하기도 하고 제일 적절한 주식 거래라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 흐름을 스스로 못 보면서 단타를 하는 것은 알거지되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왕개미 회장이 화장실을 간 사이 교수님, 해명은 나중에 드릴 테니 가시면서 택시에 나를 꼭 태워서 우리 집 앞에 저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교수님께 부탁드렸습니다. 헤어지면서 교수님께서 저를 바래다 주겠다고 하자 왕개미 회장은 깜짝 놀라 자기가 나를 바래주겠다고 적극 나서서 제가 교통정리를 했지요. 아이고, 잘 되었군요, 회장님. 저 바래다 줄 시간이 있으시면 우리 노 교수님 좀 바래다 주시지요. 그러자 교수님은 아이고, 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있으시군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라는 교수님의 인사와 함께 얼떨결에 교수님이 먼저 왕개미 회장님의 승용차에 오르는 것을 저는 배웅하고 집으로 잘 돌아왔습니다. 이후도 왕개미 회장과는 서로 골탕을 먹이는 짱구 굴리기는 7년간이나 계속되었지만 제가 인연을 끊었습니다. 돈이면 다 가질 수 있고 해결이 된다고 착각하고 사시는 저 왕개미 회장님, 지금은 건강하게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사람은 감동으로 사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